2년 전 출범했던 민선 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전남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도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박금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 후반기 의장에 이어 두 번째에 걸쳐 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산지 속값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첨단 전략산업 관광 분야 등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후반기 도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7조 원대에 그쳤던 전남 예산. 지난 6년 새 예산의 71%가 늘면서 전체 12조 9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4위에 올랐고 가구 소득은 2년 연속 11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쉼없이 달려온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에너지와 첨단 전략산업, 관광, 농수산업 등 도정 전체적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체감하면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하나둘씩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핵심 성과로는 모두 7가지를 꼽았습니다.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전남이 전국 최다 선정되면서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2차 전지, 수소,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남 전체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6,300만 명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글로벌 전남관광 실현 기반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암과 광주를 잇는 미래형 초고속도로는 지난 5월 국토부 차원의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전남형 트램 역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권 최초의 전철인 나주-광주 광역철도와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국토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여수국동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OK나우 전남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80만 명이 붕괴된 전남 인구,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전남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전남이 독일 연방제 수준의 주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전남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더욱 비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한 전남도정에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가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완도 생활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전남도와 완도군 관계자, 보훈단체장과 참전용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보사진 전시와 유공자 시상,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8539 부대 2대대 소속 군인들이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선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헌시를 낭독하고 지팡이를 직접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9대 진도군의회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금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금래 신임 의장은 25일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기 위한 임시회에서 모두 7표의 전원 찬성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진도군의회 부의장으로 이문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단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기획복지위원장 자리는 정의당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민주당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조성호, 부의장 김관호,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재훈, 기획복지위원회장 최원석, 관광경제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 각각 박효상과 최환석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에 선출된 최원석 의원이 소수정당과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당 상임위원회는 정의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전남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폐교위기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등이 뽑혔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18세 이상 남녀 1,000명과 학부모 1,000명,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로 폐교위기 극복이 도민과 학부모 응답에서 31%, 교직원 응답에서 44%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고 교육격차 해소가 각각 28%, 21%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민과 학부모가 초소형 학교 통합 운영을, 교직원은 작은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각각 1위로 꼽았습니다. 한우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사육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손실이 커지면서 한우 농가들은 다음 달 초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용산면에서 30년째 한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전 씨. 최근 농가 손실이 커지자 사육 두수를 400여 마리에서 300여 마리까지 줄였습니다. 소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적인 곡물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가격은 30% 하락이 돼 있지, 소 생산비는 최하 곡물값, 사료값만 40% 인상이 됐지. 그래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한우 도매 가격은 지난달 기준 1kg당 16,800원, 3년 전 23,000원보다 약 30% 하락했습니다. 올해 한우 공급량이 사상 최대치인 97만 5천 마리까지 늘면서 지난달 평균 한우 도매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배합 사료 가격은 3년 새 40%가량 급등하면서 지난해 기준 고기소로 기르는 한우는 한 마리당 순 손실 금액이 142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입비와 사료값, 인건비 등을 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불경기로 인해 육류 소비가 주춤해도 농민들은 사육비 부담에 출하를 하다 보니 한우값이 폭락해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 농가 지원 방안을 담은 한우법 제정안에 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한우협회는 이런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농가들은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한우협회는 오는 7월 3일 사료값 안정기금 마련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소를 키울수록 빚만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24일 밤 10시 35분쯤 전남 목포 하당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신호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전자여권의 경우 58면은 현행 5만 3천 원에서 5만 원, 26면인 현행 5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단수여권은 기여금 5천 원이 면제돼 현행 2만 원에서 1만 5천 원, 여행증명서는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바뀝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접수 결과 전남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공익 직불금 접수 현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2천여 헥타르로 4,6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면적으로만 보면 전국 면적의 19%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하며 실경작 여부 확인 현장 점검 이후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남 따끔마을에 있는 송호 해수욕장이 7월 12일 개장에 들어갑니다. 해남군은 개장일에 맞춰 용왕제를 열고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와 각종 수상체험 활동,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호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되고 7월 26일부터 사흘 동안은 송해해변 여름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여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완도 대표 관광지를 알렸습니다. 완도군은 여행사 관계자 18명을 초청해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을 방문해 지역의 관광 자원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해양치유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완도해양과 산림치유시설의 우수성을 알리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문수와 여천무선, 미평 등 3곳의 영구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333세대로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와 31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여수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제주에서 쌀 유통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25일 제주 서귀포농협과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흥쌀 판촉 행사를 열고 전시와 현장 시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흥과 제주의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흥군은 앞서 지난해 2번에 걸쳐 제주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대마 조개 종자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대마 조개는 맛 조개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서해안 조간대 하부 모래 지역에 서식하는 잠입성 이메페류입니다. 특유의 감칠맛으로 알려져 한 마리당 1,000원에서 2,000원에 유통됩니다. 전남도는 3년에 걸쳐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종자 생산량은 1에서 2mm 종자 60만 마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